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스탁 이지은 대표,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시장이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좀 변동수가 있어요. 그 요인들까지 같이 버무려서 키워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가운데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사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젠스낭 CEO의 코멘트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큰 틀 먼저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전에 나왔던 것만큼의 반응이 추가적으로는 반도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저희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1위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오늘 오후 제가 오프닝 할 땐 철강주가 상한가였거든요. 네. 그리고 오프닝이 끝났더니 또 시멘트가 상한가로 진입. 이렇게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더욱더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영향을 지금 불가피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 먼저 점검 부탁드려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좀 기대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퀄테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다가 조금은 중간으로 다시 왔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니라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인데 물론 테마성으로 수급이 쏠렸고 내일 휴일이다 보니까 또 매수세가 좀 잠잠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오늘의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안도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했고 불량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도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SK 하이닉스 독점 체제로 가면 사실 독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일단은 반등의 트리거가 어느 정도는 되긴 했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좀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의 자금의 이동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들이 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분기 말까지 삼성전자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전후로는 일단 HBM 관련해서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섹터로 수급이 빼앗길 가능성, 이동해서 그쪽에 머무를 가능성도 투자자분들은 지금 열어놓으셔야 될까요? 일단 좀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시냐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은데 보통 내가 약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스윙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산업을 보고 가지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머물러 계실 거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퍼포먼스가 좀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금의 이동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은 맞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HBM3E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HBM3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엔비디아가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타개하기 위해서 대량의 물량을 지금 삼성전자가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부작용도 따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물량들이 들어갔는데 불량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금적으로 손해가 또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리콜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측면의 관측이 나온 거는 분명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밝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안도감을 갖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에 대한 이동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한정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될 만한 것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전 지금 당장은 네. HBM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가 오늘 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경쟁 구도가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수요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련돼서 HBM 밸류체인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CX에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삼성전자가 강해서 삼성전자가 미는 신기술하면 CXL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도 CX를 한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고 또 하이닉스도 같이 있는 각오는 있지만 지금 세계 최초로 CXL D램을 만들어낸 건 삼성전자였고 특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좀 더 많다 보니까 CXL 하면 아직까지는 HBM 하면 우리가 하이닉스가 떠오르잖아요. CXL 하면 이 키워드가 삼성전자로 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테스트적인 부분들이 통과하고 했을 때 CX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말 빠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동이 좀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드렸고요. 반도체 전략 고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PB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가장 이 시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반도체에 있는 변동성일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휴장이고 그리고는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단기적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의견 들려주실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를 가져가실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삼성전자 HBM의 포이 테스트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로 좀 논쟁이 있는 건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이 납품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다. 네, 그건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당장 올해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HBM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폭이 더 커지고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예정인데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올해와 내년 HBM 출하량을 계산해봐도 엔비디아 제품에 필요한 탑재량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HBM 캐파는 심지어 SK 하이닉스 한 2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부장의 시장에서 결국 조급해야 조금 팹리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가 가격 협상력을 가질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지금의 공급 구조를 유지할 리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무조건 벤더사를 다변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HBM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 쪽으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HBM은 양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의 역사적 PBR이 저점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상방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HBM에 대해서 잡음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도 사실 국내 언론사가 아니라 외신 쪽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해석의 방향이 좀 엇갈리면서 조정폭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갤럭시발 행사라던가 그리고 이후에 발표할 실적 그러니까 7월 정도 전후로의 트리거를 보시는 건지 시점을 조금 더 좁혀주신다면요. 적어도 이번에 HBM3 8단이나 뭐 하반기에 출시된 HBM3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서 어떤 성능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뉴스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조금 호흡이 길어야 된다라는 조언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장 마감 후 4시에 IR이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워낙 잡음이 있었던 상황 그러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분들의 질문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시간에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오늘장은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도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됐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 그 고객사가 그 한미반도체에서만 TC본드를 공급받는 것은 리스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벤더사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다각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른 업체들이 한미반도체 장비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와 함께 오늘 장의 반응까지 시간 외에서까지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일단 이슈 있는 쪽 그리고 수급 이동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쪽으로 넘어가서 시간 더 써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일부 장비만 오르다가 오늘은 정말 양극재 대표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일까? 아니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물론 근데 K배터리는 물음표인데 이렇게 환호하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짜리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엔 지금 좀 상승세가 이어온 지 며칠이 되었는데 오늘은 좀 셀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재부각이 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인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실 분들은 지금의 시기를 살짝씩 모아가는 전략은 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들만 가지고 다시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량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양극재에 대한 가격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1년 전과 똑같이 반복이 되었다는 부분은 저는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개선돼야지 판매로 이어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제다 이게 언제쯤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개선세가 직면에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여전히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서 5월 중에는 판매가 4월보단 괜찮았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상승의 기조는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이 살아나야지 시세가 예전의 반이라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바닥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비중 적게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잘 갔던 종목을 떠올리면서 모아가면 되는지도 궁금하고 결국은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기아 EV3 계약이 개시됐더라고요. 보조금 반영하면 3,200만 원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호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시겠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마음과 많은 분들이 통한다면 이게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 다른 스토리가 열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45% 정도가 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봤어요. 그 생긴 걸 보니까 약간 아담하고 그 전에 7시리즈와 9시리즈 이거 시리즈와는 좀 다르게 저는 만족도 좀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고 주행거리도 길었고 그래서 이게 좀 기대할 만한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만약에 전기차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도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땐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대표님 전기차 모세요? 저는 아니요. 전기차 안 몰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판매고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기가 전까지는 이 데이터만으로 반전이 나오긴 저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그 주행거리도 문제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깊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이런 부분들 일단 결국엔 심리가 개선돼야지
사람들의 심리 개선되면 판매로 이어지고 물론 뭐 주식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선반영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이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요. 전략 측면에서 이전에 바닥론은 정말 꾸준하게 올 초부터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세 정도를 감안해서 올 초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기다림이 제한적이셨던 분들은 빠져나오는 전략도 활용하실 만한 자리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권이다. 계속 비중 확대를 했는데 수익권이 어느 데서 했다라고 하신다면 비중 확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저는 일단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더 수익을 크게 챙기고 싶다면 저는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기다린 세월이 또 있으니까. 근데 내가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섹터를 찾았다. 그러면 저는 자금의 이동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근데 그만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출현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 중인 구간에서는 발목이 계속해서 묶여 있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매력적으로 보세요? 저는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화장품주를 좀 아하.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던가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침 2위에 화장품 보잖아요. 미용 관련해서 좀 카테고리 크게 해서 대표님과 거기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3위하고 2위는 그동안 너무너무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쪽이라서 또 다른 시선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키워드 넣어봤습니다. 전력기기 전선에 대한 이야기 PB님과 해보도록 하죠. 뉴스만 보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가 없어 못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전력은 계속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기술적으로 뭐 21선까지 무너지면서 추세 이탈인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전력기계 전선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될지 그리고 보유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두 방면 모두 궁금합니다.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네.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조정식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 보유자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동해 시추 이슈, 거기에 반도체 이슈, 뭐 2차 전지 등이 많이 등장하면서 잠시 관심 종목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압기와 전선 쪽 사이클은 이렇게 짧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30년 이후 생산 물량 현재 수주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 시즌이 도래하면 결국 다시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전력 사용량을 생각했을 때 계속 AI 혹은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산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PB님의 탑픽은 가온전선이실까요? 대한전선 쪽으로 제가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선주를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시는 이유가 뭘지도 궁금해요. 사실 새벽에 구리선물 쪽에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선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구리 선물 쪽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구리의 공급이 늘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리랑 가장 판가 연동이 잘 되는 전선 쪽에서 실질적인 모멘텀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판가가 좀 높게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 쪽을 주로 생산하는 대한전선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는 그 관련된 키워드와도 연관이 있군요. 이것만 짧게요. 그러면은 기다려보자라는 이렇게 끝났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보유자분들도 조금은 비중을 늘리는 것까지도 오케이 할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그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추천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비중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화장품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화장품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가져가는 쪽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두 분 모두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저희 마침 2위에서 화장품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종 순환매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일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국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또 한 번 궁금해서 그걸 일단 헤드라인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사실 대만 문제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긴 한데 또 한 번 작은 모래알이 우리 눈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게 할까봐 궁금합니다.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나온 헤드라인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단 조정을
기회로 볼 만한 화장품 내 요즘은 너무 세분화돼서 움직임이 나와서 어떤 키워드를 잡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갑자기 좀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서 좀 걱정도 되시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산업을 생각을 했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화장품주들에 관련된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최대치를 경신을 해 나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비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다른 나라들께까지도 굉장히 판매 경로들을 확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개수나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브랜드사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주가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Q10에서 이제 6월에 판매량만 본다 하더라도 상단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가성비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곧 구매로 이어지고 있고, 또 올리브영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다른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해도 전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돼서 지금 대장주로 불리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반등세가 또 세게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게 힘이 강하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부분의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고, 돌아가면서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빠지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기회라고 볼 수 있을지, 최근에 리포트가 어떤 쪽이 많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크림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색조 관련주, 실리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통 채널 가진 쪽,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가 요즘 좀 잘 가는 것 같긴 한데, 동일선상에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차등해서? 솔직히 좀 차등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시세가 강하게 나온 시기가 좀 지나갔고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차별화돼서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낙폭이 큰 종목들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자리 잘 지켜주는 종목들, 뭐 VT는 오늘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네. 있고요. 워낙 Q10에서 상단에 지금 세 가지 제품 같은 경우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실리콘투도 유통사, 이 회사는 지금 뭐 어디까지 성장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대장주 저는 실리콘투 가격적으로는 위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이고, 뭐 선크림 아까 말씀하신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도 지속 관심 종목에 아주 강력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 공유를 해주셔서요. 피비님과도 화장품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 포인트를 본다면 오늘 장의 오후에 회복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압축해도 괜찮은지, 내리는 쪽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조정이 기회인 건 화장품이다. 점까지 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화장품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펀더멘털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좀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비중국 쪽 수출이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월 수출액의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또한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ODM 쪽이 좀 더 이제 밸류 릴레이팅 사이클에 한번 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DM 쪽이 일단 고정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늘리는 게 영업이익이 직결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브랜드 쪽에서 해외 수출 오더가 급증하면서 이제 해외 브랜드 직수출에 거기 더해서 국내 고객사 기여도 상승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다각화된 상황에서 가동률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출 상황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지속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린 대형 브랜드뿐만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한다는 것은 이제 ODM 업체당 생산하는 브랜드와 품목수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이런 ODM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중요한 건 펀더멘털 이상무.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1위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코멘트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정말 흐름이 빠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해 석유 관련주들 묶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트지오 대표 방한 이슈 안고 있고요. 기자회견 7일로 그러니까 하루 쉬어간 다음에 금요일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남아있으니까 아직 룸 남아있을까요? 피비님과 연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 반도체 드릴 때 이지은 대표님께 빠르게 움직이는 시멘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쪽 다 윗골이 너무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요. 테마 영역에서 이렇게나 빠른데 10분 안에 상한가 그리고 윗골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마의 논리로라도 일정 매매라도 가능한 쪽일까요? 아니면 물음표 가득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잘 진입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재미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어차피 사실 이거 지금 조사 시작해도 내년 중순 되어야 3사 결과가 나오고 그때서야 매장량이 확인될 거고 확인 후에 2027년부터 28년에 3사 시작해서 시초를 해봐야 또 그 기름의 품질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2035년은 되어야지 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초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관련 설비 수조가 나오는 쪽에서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너무 테마성이 짙은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선례가 또 옛날에 일본에서 있었거든요. 한번 시초를 해봤을 때 사업성이 너무 없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흥미로운 이슈 정도로 여기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흐름이 좀 빠르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이쪽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시장의 빠른 흐름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떠오르는 종목이 퀄리타스 반도체 자율주행 칩 설계를 위한 무언가 솔루션 개발 완료했다라면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르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오릅니다. 또 만도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빠르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HL 만도도 단숨에 11%까지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동해석유 쪽의 흐름은 다 꺾여버렸거든요. 일단 대응책 중심으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형주가 무겁지 않습니다. 네. 이슈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장 자체를 투자자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 매매를 이제 너무 좀 쏠려서 단기 매매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속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수급 이동 현상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도저히 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서 20%, 10% 당일 수익을 챙기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시장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을 때 내가 약간의 약수익이다. 이럴 때는 빨리빨리 저는 수익을 챙기면서 전환을 하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런 매매 스타일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부분이 차라리 낫지 지금 워낙 너무 테마성이 네. 짙다 보니 이 이슈만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이슈를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따라가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 빠르군요. 지금은 빠져나갈, 그렇게 따라갈 타이밍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만 하더라도 상한가 진입하나 했는데 또 툭 움직임이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원픽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이지은 대표님이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지럽습니다. 정말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일까요? 쉬고 있는 쪽에서 모멘텀 있는 쪽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비만 치료제 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한미약품과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상승의 탄력이 좀 강한 종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지금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지금 약간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의 비만, 당뇨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약품이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과치를 좀 발표를 할 건데 펩트론은
그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같이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부작용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많았고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지속되질 못하고 1년 있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월 1회 주사,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PT403, PT404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 협의가 논의 중인데 한 회사는 약간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또 4군데가 최근에 좀 접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 관심 있게 여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한번 탄력 지금 충분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선은 그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3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